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전히 중국 주식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공개 영상에서도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조은만 기쁨나게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각가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중국 주식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꾸준히 말씀드렸고요. 최대한 강조를 드리면서 매수,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날짜는 6월 17일, 6월 17일 날짜입니다. 6월 17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조회수는 하나같이 다 낮아요. 왜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이유. 저는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4월 말에 4월 20일 정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4월 20일 정도 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보유 종목 공개, 실제로 보유 종목까지 전부 다 공개해드렸어요. 제가 이 당시에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투자하고 있는 중국 주식들을 전부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폭발적인 상승 준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핵심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 당시에 좀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하나가 아극과기, 아극과기라는 기업이고 45위안화였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45위안화에서 54위안화입니다. 대략 한 20% 정도, 20% 정도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전 세계 증시가 박스를 나고 있는 와중에 20%의 주가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5월 초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5월 초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 꾸준히 수익 내는 게 가능한 이유, 매수 매도 내역 전부 공개. 이 당시에 제가 매수 매도 내역, 매수 매도 했던 거 전부 다 공개해 드렸습니다. 필승 멤버 혜택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조회수는 300회 389회로 역시나 좀 조회수가 작은 것들이 오히려 알짜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강봉리투 이 당시에 105위안화였죠. 강봉리투 당시에 105위안화였고 현재는 131위안화로 역시나 한 24% 정도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 5월, 이것도 한 5월 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이것도 5월 초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인생을 바꿀 기회, 증시 상승 전환, 중국 증시 핵심 기업들 주목, 폭발적인 성장, 압도적 저평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이 당시에 이제 창신 신조세의 이제 주가는 200위안화였고 지금은 229위안화죠. 참고로 이 당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미 매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였어요. 제 실제 계좌는 물론 추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아진 경우도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최근에 매수한 거, 최근에 매수한 종목 하나 더 있죠. 이게 0.1 수익 실현하면서 매수한 겁니다. 0.49% 수익이고 나머지는 27%, 24%, 그리고 49%, 25%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마이너스 5% 이렇게 전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 주식에 전부 다 투자하고 있는 전부 다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미국 증시 상장된 중국 주식도 투자하고 있죠. 현재 39%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 주식은 현재 7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한 종목에 마이너스 5%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39%, 0.5%, 27%, 24%, 49%, 25%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매우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흐름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상승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죠. 다른 자산들이 50% 하락했을 때 20%만 올라도 결국에는 비중을 지분을 2배 이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작년 말쯤이었나요? 작년 말쯤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좋은 만큼 텔레그램방에 분석해드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2위 국가이자 경제 성장률이 아직도 5%를 넘나드는 국가의 버핏 지수, 그러니까 중국 주식 시가총액 그리고 중국 GDP 분의 중국 주식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한 40%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은 250%이며 한국은 110%입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2배 이상 고평가되었었던 시절입니다. 중국이니까 당연히 저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도 지금의 미국 못지않은 고평가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때 미국의 법비 지수는 150%였으나 중국은 240%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250%였는데 중국은 240%대가 있었다는 거죠. 2007년에도 중국 법비 지수는 180%입니다. 그러나 세계 2위가 된 현재 중국의 법비 지수는 45%밖에 되지 않는군요. 세상은 항상 돌고 돕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라면 어디에 투자하고자 할까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좀 긴 글로 좀 길게 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응 전략까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매수한 이후에 꾸준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제가 투자하고 있고 크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을 끊어야 하느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중국 주식들, 특히나 중국 핵심 기업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면 늘렸지 줄일 생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핵심만 집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2011년 1월달에 이제 중국의 빅테크 규제, 그러니까 공동부유가 있었죠. 공동부유. 이게 공동부유가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빈부격차죠.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다 같이 잘 사는 것, 그게 공산주의의 이념이자 시진핑 정부의 그런 번영 혹은 안위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다만 제가 이제 꾸준히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공동부유 정책, 빅테크 규제 정책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비중 패권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으로의 그런 개방된 중국 시장에 노크를 할 때가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울타리를 쳐 넣음으로써 결국에는 중국의 내수 시장과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중국의 그런 빅테크 규제를 자세하게 보면은 한 개 기업만 규제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무조건 세 개 혹은 다섯 개 기업을 묶어서 뭐 세 개 기업이 다 합쳐서 뭐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어간다거나 다섯 개 기업 다 합쳐서 80%가 넘어간다거나 이럴 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손쉽게 말씀드려서 알리바바가 4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징동이 예를 들어서 30%, 아마존이 들어오면서 아마존이 5%를 차지하겠다. 그럼 75% 넘죠. 근데 같은 강도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5%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은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 시장이 결국 앞으로는 미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시장의 과반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 개 국가가 전 세계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수 시장이 그만큼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딱히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가가 하락했었고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한 것이고, 물론 중간중간에 매수했다가 매도한 경우도 꽤나 있었죠. 다만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이제 좀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실제로 알리바바만 하더라도 기부금을 일회성 비용이지만 18조 원을 냈습니다. 18조 원. 거의 이제 반기 단기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냈었는데, 물론 이게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정부의 그런 권력을 혹은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기부금까지 내게 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또 보인 것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 추가적인 급락이 있었죠. 중국의 이제 코로나 정책, 코로나 제약 선언으로 인해서 막무가내식 코로나 정책,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경제가 이거 실제로 꺾인 거죠. 그러면서 증시는 한 번 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격가적으로 뭐 부동산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꾸준히 보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중국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렸던 것은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 완화가 있죠. 네.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텔레그램방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국은 성장성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두 번째로 가장 여유로운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텔레그램방에는 그 전부터 이미 중국의 여유로운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또 텔레그램방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은 꿈을 꿉니다. 미국은 꿈을 꾸고 그리고 중국은 이 꿈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꿈을 꾸고 플랫폼을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뭔가 기반을 이제 다지기 위해서는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든다거나 실물 자산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중국이 가장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뭐 인도다, 베트남이다, 이제 공장을 옮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문화 자체가 다르고요, 능력이 다르고요, 그리고 내수시장 자체가 다르고 발전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이런 중국의 실무 자산으로 말미암아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도 저는 꽤나 선망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도 아니고요, 플랫폼도 아니고 기술력도 아닙니다. 바로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 그리고 실물 자산을 만들어내고 가장 많이 수입하고 가장 많이 채굴하고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는 역시나 중국이죠. 중국. 실질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플레이션을 노인을 살게 하고 인플레이션은 젊은이를 살게 한다. 이런 게 있죠. 실제로 노인은 젊은이가 만든 이 가치를 돈을 주고 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시대일수록 노인이 유리하고요. 인플레이션 시대일수록 가치를 창출해내는 젊은이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 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국가들, 있는 기업들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가치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서는 실물 자산을 뜻합니다. 실물 자산. 그게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상류로 좀 넘어가면은 이제 뭐 원자재라던가 에너지, 농산물, 식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금리 인하와 그리고 규제 완화에 더불어서 경기부양책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이미 올해만 하더라도 510조 원, 네, 510조 원 이상의 세금 감세 정책을 이미 펼쳤습니다. 네, 작년 1년을 합친 것보다도 올해 5월까지가 세금 환급액이 2배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 환급액보다 올해 5월까지의 세금 환급액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 환급액이라는 그 명분을 필두로 돈을 직접 꽂아뒀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정책이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미 중견기업이라던가 중소기업들의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는 대출금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조금에 대한 확대를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지금까지의 주가 하락, 막대한 주가 하락이 이건 KWEB입니다. 중국의 기술주를 모아놓은 ETF이고 저는 참고로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장 직관적인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분의 1 통이 났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중국의 정책이에요. 중국의 정책.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의 정책이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렸던 강력한 요인이 다시금 주가를 올릴 만한 다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책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증시라던가 중국의 핵심 기업들의 주가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법빛 지수는 50%가 채 안 돼요. 미국은 200%가 넘고요. 한국도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100%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그 와중에 중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 미국의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알리바바, 뭐 텐센트,
하고 다른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비교하더라도 결국 50% 이상 50% 이상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행보가 저는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주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종목들이죠. 그 전에 다 영상을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라던가 반도체 소재, 반도체 이쪽에 주로 투자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기업들도 꾸준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까지 뭐 강달러라던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중국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면 수입 물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딱히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물론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하락 요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리고 강달러라는 것은 중국의 수출도 잘 된다는 것이거든요. 수입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수출에서의 그런 수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수출은 GDP 비중에서 2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달러 요인이 딱히 중국 경제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국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하디 약한 그런 상황에서는 강달러가 오히려 이제 중국의 수출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저는 꽤나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지수만 보더라도 CPI는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았는데 이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꽤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중국의 생산하는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중국에 생산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상대평가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할래, 중국 주식에 투자할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지금부터라도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중국의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정치 불안감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에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히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 혹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적어도 전 세계 이제 각종 실물 자산, 실물 재화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하드웨어 제품들을 공급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국가이고요. 그 안에서의 핵심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해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이제 중국 기업들 혹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중국 주식에 대해서 혹은 제 전체적인 계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물론 이게 오늘이 6월 17일 새벽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뭐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이제 제 계좌를 조금만 기분나게 멤버분들에게 오픈을 할 거고요.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전부 다 우리 멤버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다 오픈을 합니다. 따라서 절대 뭐 선동이라던가 과장, 거짓말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히려 오로지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혹은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이었고 상대평가도 좀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에 대한 그런 매력도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